오늘은 용골과 모려라는 약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불면증에 대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성격을 통해서 조금 음인인 사람들은 복령이나 향시치자를 사용을 하고 좀 양인인 사람들은 황련을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격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그 뒤부터 불면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지의 떨림, 머리의 떨림,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약재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약재가 바로 오늘 설명드릴 용골과 모려라는 약재입니다. 이 용골과 모려라는 약재는 칼슘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용골이라고 하면은 이 옛날 동물의 화석뼈를 말하고요. 이 모려는 쉽게 얘기하면 조개 껍데기입니다. 특정 조개 껍데기인데요. 모든 조개 껍데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용골과 모려는 칼슘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용골 자체, 모려 자체가 몸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용골과 모려에 있는 칼슘 성분은 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어떤 특정 사건에 의해서 충격받은 그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용골의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 사건 이후에 대한 감정이 두려움이나 어떤 무서움, 그런 쪽의 감정이 많이 느껴질 때 그걸 가라앉혀 주고요. 모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두려움이나 공포심보다는 불안함이 있을 때, 그럴 때 모려를 사용을 하면 그 불안함이 감소가 됩니다. 두 개 함께 사용될 때도 있고요. 두 개가 각각 따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특정 사건 이후부터 발생하는 어떤 몸의 증상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PTSD라고 하는데요. 이 트라우마, PTSD에 의한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 PTSD on history, 어떠한 과거력을 가지고 그 과거력 때문에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것을 PTSD on history라고 합니다. 이 PTSD on history를 가지고 있을 때 복령, 황련, 향시치자를 배제를 하고 용골과 모려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골과 모려를 사용을 해서 불면증과 심장 두근거림, 그리고 두려운 감정을 치료한 치료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작년 여름에 2022년 7월에 치료한 환자입니다. 68세 여성이셨고요. 제가 그 당시에 불면 치료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조금 그쪽으로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동네에서 운동을 하다가 소개를 받아서, 이제 운동장에서 소개를 받아서 오신 분이었는데요. 주 증상은 불면증,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특이하게 흉통이 있었습니다. 막 자다가도 갑자기 흉통이 와서 이거 뭐 심근경색 아닌가, 협심증 아닌가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러나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없는 그런 흉통을 가지고 계셨고요. 한 150 초반 키 정도의 체중은 조금 통통한 여성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 증상은 불면증이었는데요. 이게 왜 생겼냐면 돈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갚아라 하고 좋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빌려간 사람이 도리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를 낸 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과 흉통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증상은 불면증이셨고요. 돈을 못 받은 뒤로 불면증이 시작이 되었고 9개월 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성향은 대체로 음적이셨어요. 어떤 막 다혈질이거나 그런 경향이 보이진 않고 조금 차분하면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예민하고 그런 우울감도 조금 보이는 그런 성격이셨습니다. 얼굴은 조금 황갈색이셨고요. 복부가 조금 큰 태음인형이셨고요. 그리고 상체보다는 비교적 하체가 조금 더 체구가 있는 편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증상을 들어보면 뭐 소화나 대소변도 큰 문제가 없고 손발이 시렵거나 혹은 뭐 열이 많이 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복령이나 황련이라면 뭔가 다리가 붓는다거나 혹은 뭐 소화불량이 있다거나 손발이 차다거나 그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딱히 그런 증상은 없으셨고요. 딱 돈을 빌려줬다, 못 받았다, 돈을 달라고 했다, 오히려 그 빌려간 사람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 뒤부터 불면증이 생겼다.
심장 두근거림도 그때 생기고 흉통도 그때 생겼다. 정확히 PTSD 온 히스토리죠. 특정 과거력 때문에 이 트라우마 같은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용골과 모래라는 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마르고 빼빼 마르고 일자형인 체형, 그런 분들은 주로 계피랑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양적이고 다혈질적이고 하체보다는 상체가 크신 이런 역삼각형의 체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로 시호라는 약재랑 그리고 용골을 빼고 시호와 모래를 합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퉁퉁한 태음인 경향의 이 성향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시호랑 조합하되 용골과 모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 이분을 치료하고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2년 7월 22일에 첫 번째 처방을 했고요. 조금 용량을 올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병증이 지속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방을 했고, 복용 5일째 되던 날 이제 치료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이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일이냐 했는데 자기가 9개월 동안 이렇게 잘 잔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치료될 걸 내가 이렇게 돌아왔나 하시면서 뭔가 감격스럽기도 하고 뭔가 후회스럽기도 하는 그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잘 다독여 드리고 앞으로 잘 치료하면은 이제 완치될 수 있을 거다 해서 치료를 꾸준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총 한 60일까지 연복을 하시고, 또 어떤 특정 계기가 있어서 조금 못 오시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총 처음에 90일 정도를 연복을 하셨습니다. 3개월 정도 복용을 하시면서 침 치료도 손발에 이제 사암침 치료를 통해서 이 심장에 있는 두근거림이나 흉통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거의 완치가 됐었는데 어떤 어머니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 못 오시게 됐고, 그러고 한 5개월 정도 후에 다시 오셨거든요. 근데 치료할 때는 정말 괜찮았고 치료 후에도 좀 괜찮았는데, 또 특정 집에서 또 좀 힘든 일을 겪으시면서 그 증상이 다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질에 대한 처방이기 때문에 조금 증상이 다르더라도 같은 처방을 통해서 한 번 더 처방을 했고요. 그렇게 또 60일에서 90일 정도 연복을 하시고 또 한 번 완치가 된 케이스입니다. 불면, 흉통, 두근거림 전부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연복하시면서 완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에서 진료하는 동안 남양주에서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환자분의 그런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치료하고 약을 잘 쓴 것도 있지만 환자분의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잘 합쳐져서 치료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는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는 스트레스에 많이 취약해져 있거든요. 옛날에 비하면 사실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일도 많고요. 그로 인해서 불면이나 혹은 뭐 그냥 정액이 새어나와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사지가 떨린다든지, 혹은 뭐 소화불량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뭐 장관이나 아니면 이 대소변 자체에 그런 관략근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 증상을 하나하나 짚어서 그냥 치료하려면은 써야 할 약들도 너무 많고요. 그렇게 치료해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증상들을 다 하나를 모아서 그분의 체질을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그 체질에 맞는 약재를 조합을 해서 하나의 처방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